잘 잤어요, 아놀드?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이럴 수가, 진짜 공룡이에요. 오, 아놀드 놀랐잖아요. 고대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도 왔어요. 무슨 부활의 주술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들었어요. 뭐지? 설마 공룡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달려요, 빨리. 공룡은 정말 위험해요.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종류까지요. 화가 많이 나 있네요. 6,6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누구든 그렇겠죠. 그리고 공룡들이 진화 과정이 지난 사람들을 보고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휴, 공룡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알려준 건 거의 없는데? 이상한 동물 전문가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으아, 공격!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운석의 추락이 과정을 변화시켰고 호우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잠깐! 알겠어요.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추워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도 변했죠. 공룡은 더 이상 살지 못하나 봐요. 또 다시 죽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이론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기후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 높은 관광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룡알과 분뇨의 글로벌 공급업체도 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한 공룡은 하루에 1톤의 풀이나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도 공룡은 공원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고 서로 먹기 시작하겠네요. 그들이 다시 죽을 때까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룡은 우리 시대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나요, 아놀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당신 앞에는 톡소린 카이트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기고 날개 길이가 12cm래요. 걱정 마요. 피를 먹진 않으니까요. 이 종은 꽃에 꿀을 먹습니다. 조심해요. 거긴 개미가 있어요. 이건 뭐죠? 모기 타에게는 희생자를 마취시키고 조심스럽게 피를 마시는 효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지만 암컷은 피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기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맞아요. 암컷만 피를 마시고 수컷은 꽃가루를 먹어요.
숨을 멈춰요. 배고픈 암컷은 20m 거리에서도 당신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아요. 멘톨껌은 소용없어요. 몸의 열로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모기 1000마리도 피를 다 빨아먹을 순 없어요. 이렇게 되려면 100만 마리의 배고픈 곤충이 필요할 거예요. 저런, 아놀드, 총알개미 식민지를 방해해버렸네요. 만약 물린다면 피부에 화상을 입고 불에 닿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신경독인 포네라토익신이 혈류에 들어가 신경계를 공격하고 팔다리를 마비시키며 극심한 근육 경련을 최대 36시간 동안 일으킬 거예요. 수천 마리의 개미가 물면 너무 많은 신경독이 생겨 환각과 장기의 산소 공급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미안해요, 아놀드. 저는 그렇게 잔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볼까요? 아놀드의 새 친구들이 즐기길 바랄게요. 친구들을 더 잘 알아보기로 해요. 늑대 인간은 라이칸스로프라고 불리며 고대 그리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용어의 저자는 2500년 전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로 스키티아를 묘사할 때 즉시 늑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라는 단어는 1734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놀드,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하지만 잠깐, 목에 그건 뭐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실제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에게 동시에 물린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999년에 미국인 907명은 보름달에 갑자기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 보험에 들었다고 해요. 아놀드, 그 모습은 발견되기 쉽잖아요. 변장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빨간 머리는 뱀파이어로 여겨졌다고요. 오, 프랭키가 벌써 친구 추가를 했네요. 멋져요. 그도 당신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사이에 있는 고대의 적개심은 누구나 알지만 한 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오, 배가 고픈 건가요? 2인분의 음식이 필요해요. 가세요. 찾아봐요. 완벽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 아놀드?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죠. 야생의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용한 후엔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세요. 뱀파이어인데 그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채식주의자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이중생물은 이중사냥이 따라요. 이제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건 그만두세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마늘은 치명적이고요. 조심해요.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16세기의 프랑스 의회는 변신술사를 근절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 결과 1520년부터 1630년까지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으로 추정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살았네요, 아놀드. 그린피스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오래 있을 것 같네요. 운명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요, 아놀드. 우와, 누군가 방사능 폐기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놀드? 초능력이 생길 건가 봐요. 마블의 울버린은 원래 배드절맨이라고 불렸던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비버 스컹크 패커맨이에요. 멋져요. 당신은 슈퍼히어로 중 유일하게 3가지 힘을 가졌네요. 하지만 초능력을 가진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의 스워드 마스터 이사오 마치는 320km 속도의 총알도 자를 수 있었대요. 세르비아의 슬라비아 파치는 2만 볼트의 전류도 견디었다고 하죠.
전류를 몸에 흐르게 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었대요. 네덜란드의 윈 호프는 0도 아래에서도 몇 시간을 버텼고 속옷 차림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아놀드? 우와, 축하해요. 머리로 못을 박는 능력이 생겼군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벼룩을 기르기도 하나봐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면 DC 코믹스의 더그 웰더를 보세요. 그의 능력은 적에게 강아지를 용접시키는 거래요. 엑스맨의 자이가이스트는 술을 종일 마시다가 산성을 토해내는 능력을 발견했대요. 배트맨의 자산이 980억 달러인 걸 아나요? 슈퍼히어로는 수익성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 만화책의 첫 번째 사본이 경매에서 3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올라온 요청 건수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이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졌대요. 아놀드, 멋진 일인 건 알지만 슈퍼히어로의 주된 임무는 영광을 만끽하는 것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위험하다고요. 당신들이 나서야 해요. 뭐 결국 일어나긴 했네요.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 건가요? 멋진 건 알겠는데 제발 거미한테 물릴 거라고는 하지 마세요. 검은 과부 거미. 비단뱀의 독보다 15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걸 다행인 줄 아세요. 큰일 날 거예요. 잠깐, 아놀드, 방금 거미를 삼킨 거예요? 식도를 통해 위로 가는 경로는 바닥에 염산이 고인 가파른 물 미끄럼틀과 같아요. 그리고 그 산은 거미의 독을 쉽게 중화시키죠. 물 한 컵으로 거미를 씻어내려면 단 2초 만에 위장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액체가 없으면 낙하하는데 9초가 걸리기 때문에 당신을 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준비하세요. 검은 과부 거미의 독에는 신경독인 에이라트로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렸을 때 독이 신경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어 칼슘 유입을 일으키고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방출해요. 아놀드, 당신은 슈퍼파워를 원한다고 했었죠? 이제 당신의 복근은 망치도 견딜 수 있어요. 4시간 동안 넘치는 힘은요? 아니면 팽창되는 눈은 어때요? 왜인지 슈퍼 빌런 아놀드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왜 그래요? 거미 먹은 걸 후회하나요? 환각을 이용해서 다른 옵션도 살펴보자고요. 여긴 아놀드. 이번엔 6눈 모래거미에게 물렸습니다. 그 독은 내부 출혈과 조직 괴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해독제가 없대요.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예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브라질 방황거미. 대부분 물리면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안 돼요, 아놀드. 제발 그 물을 마실 거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 걱정 마세요, 아놀드. 거머리가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면 당신을 해칠 시간도 없이 뱃속에서 금방 녹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면 큰일이 일어날 거죠. 거머리에 집 만들기. 세상엔 500가지가 넘는 거머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건 3종류뿐이에요. 335마리의 거머리가 당신의 모든 피를 빨아들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놀드, 이번엔 1000마리예요. 서둘러요. 거머리를 없애기 위해선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미안해요. 다른 병이 없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거머리가 당신보다 똑똑할 거예요. 거머리의 뉴런은 거머리 계산기라는 생물학 컴퓨터에 사용되었고 소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신과는 다르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아놀드. 또 다른 위험한 생물에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믿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쏘이는 게 나아요. 벌침은 멋지거든요.
치명적인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1000마리 벌에 쏘인 것보다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꿀벌이 온몸을 감싸면 섭씨 47도까지 올라가요. 오, 아놀드, 엄청난데요? 맞아요. 휴대폰 전자파는 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꿀벌은 많은 센서가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와 비슷해요. 따라서 비행 중에는 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꺼야 하는 것 같은 원리죠. 실제로 900MHz 주파수의 휴대폰을 벌집에 넣으면 모든 벌이 10분 이내에 대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아주 재밌는 걸 하고 있네요. 파리가 방해할 건 예상 못했죠? 저기 아놀드, 파리와 싸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희한하게도 파리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죠. 가장 위험한 종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동물 몸속에 유충을 번식시키는 봇플라이, 아니면 말 위봇 플라이, 말을 개걸스레 잡아먹는 파리예요. 먼저 동물 내부로 침투한 뒤 바로 위와 내장에 둥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최악이에요. 그리고 양에 유충을 낳는 파리인 양코복 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자라서 모든 내부 장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잡아먹는 파리 애벌레인 라바 멘보 플라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이 파리는 사람의 고기만 먹으며 특히 사람의 살과 뇌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충은 음식과 열린 상처를 통해 몸에 들어오지만 입, 눈, 귀를 통해 조용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의 몸 안에 수만 마리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2, 3일이면 당신의 내장을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을 방법은 2가지예요. 특별한 약 없이 가능한 방법. 다친 부분을 신선한 베이컨으로 덮기. 네, 정말이에요. 그럼 냄새를 맡고 위로 기어나온대요. 2번째는 다친 부위에 바셀린을 두껍게 바르는 거예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유충이 갇혀서 질식하게 돼요. 성공이에요. 아놀드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스위스 치즈처럼 변했네요. 아놀드, 포즈는 어때요? 움직이지 말아요. 내륙 타이판이에요. 아, 바보.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요. 타이판의 독은 코브라의 독보다 180배 강해요. 핀헤드 크기만큼의 독으로 쥐 100마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한 번 물 때 나오는 44mg의 독은 아놀드 1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타이판은 다른 뱀들과는 달리 적을 한 번 물고 사라지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해 적을 해치웁니다. 13mm에 달하는 송곳니로 아놀드의 피가 응고되지 않게끔 혈액독을 주입했어요. 이게 곧 내추럴로 이어지겠죠? 아놀드의 몸은 곧 통제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팔, 다리가 말듣지 않고 호흡곤란하고 경련이 이어질 거죠. 아,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피가 아니고 오줌이에요. 근육세포가 녹아내려 신장을 통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붉어진 거죠. 30분 이내에 해독제를 먹지 못한다면 아놀드는 별 볼일 없는 삶의 마지막 8시간 동안 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놀드, 제 말이 들리면 끔뻑끔뻑을 3번 해주세요. 아가미를 흔들고 좋아요, 한 바퀴 돌아봐요. 덤블링도요. 그래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토비, 안 돼요. 안 돼. 어항을 돌려놔요. 이런. 아놀드, 숨을 참아요. 위액을 마시면 사망할 거예요. 식도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위에서 모든 산을 펌프질할 수 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기절했나요? 진짜 피레냐 같네요. 때로 있을 때는 10분 만에 소 한 마리를 쉽게 소화할 수 있지만 피라냐가 혼자 있다면 약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절해요. 물고기는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이 필요해요. 저희가 배를 4리터나 채워둘게요. 자, 간식 드세요. 토비가 좋아하는 간식이죠. 하지만 이빨을 조심하세요. 피레냐에게 물린 것은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보다 강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토비, 입을 열어서 아놀드를 내보내려 해보세요. 아놀드는 입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좋아요, 힘을 합해봐요. 아놀드, 입구랑 출구를 헷갈리면 어떡해요? 구글 맵은 끄고 이제 기어가세요. 토비, 그럼 힘을 줘서 내보내봐요. 아마 깨끗하게는 못 나올 거예요. 5m짜리 관장백을 어디다 뒀었죠? 오, 여기 있네요. 좋아요. 이제 4m 정도만 수영해가면 돼요. 세상에, 대체 뭘 먹고 다닌 거예요? 다마고치는 90년대 이후로 처음 보네요. 물이 거의 끝났어요. 빛을 향해서 기어가세요. 제가 예상했던 실험과는 거리가 멀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놀드? 아놀드, 축하해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10조의 개미가 참여합니다.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숫자를 보기는 하나요? 그래요. 저길 보세요. 개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인간 크기가 된다면 인류는 가망이 없을 거예요. 평범한 개미도 16층 건물을 들어올리고 시간당 55km로 달릴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도착했어요. 아놀드, 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아놀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도 보세요. 적을 동그랗게 돌게 했어요. 리더가 자신의 페로몬 흔적을 따라가고 있네요. 개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죽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개미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지도자는 지쳐 죽을 때까지 군대를 원으로 이끌 거예요. 이들에게 영웅이 되었네요, 아놀드. 당신에게 개미 여왕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오,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하나 봐요. 가끔 두 번째 여왕이 개미집에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 두 여왕은 결투를 벌이고 누가 개미집을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싸움이 끝나면 개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왕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가 소스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했던 걸 취소할게요. 조심해요. 아놀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이건 뭘까요? 시체 냄새에 흠뻑 젖어서인지 개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봤나봐요. 아마 산채로 묻힐 거예요. 쓸모없었던 아놀드, 이제 편히 쉬어요. 어서 브리토를 먹고 차고로 가자고요, 아놀드. 제가 발명한 사람 축소 기계를 보여줄게요. 브리토를 떨어뜨렸군요. 아놀드, 그거 정말 먹을 거예요? 오케이, 5초의 법칙은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도 5초 이내에 집어먹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걸요. 아놀드, 왜 그러죠? 배가 아픈가요? 이참에 제 양자 축소기를 실험도 해보고 아놀드의 몸속에 직접 들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죠. 이 헬멧을 쓰면 아놀드의 의식을 작은 아놀드 복제판으로 연결할 수 있답니다. 먼저 속옷부터 벗어요. 그래야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출발! 아주 영리한 촌충의 알이 들어있는 브리토를 먹었었군요. 아놀드, 이것 좀 봐요. 아놀드 몸속에 대도시를 만들어냈네요. 동물원까지 있어요. 동물원에 가볼까요? 마침 월요일이라 50% 할인해준답니다. 대박 사건! 여긴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물원이에요.
정말 대단한 침입자들이군요. 스페인 독감, 전염병, 에볼라, 결핵, 돼지 및 조류 독감, 장티푸스, 천연두에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원균이 모두 여기 있네요. 이거 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놈인 뾰족뾰족 보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슬픈 말의 병이라고 부른다죠. 말, 양, 소, 토끼 등 기타 동물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놀드, 나라면 철장에 손을 갖다 대지 않을 거예요. 감염이 조현병을 유발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놀드, 기생충 때문에 배가 아픈 게 분명해요. 이거 봐요. 장속에는 고속도로를, 방광에는 워터파크를 짓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머릿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라도 하면 당장 골로 갈 거예요. 머리가 엄청 작으니까요, 아놀드. 몸에서 이놈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빠를수록 더 좋고요.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 동물원의 모든 철장을 열면 이 촌충들을 추방시킬 수 있겠죠? 서둘러요, 아놀드. 이 촌충들이 뱃속에 사는 것보다는 에볼라로 며칠 고생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기생충의 영웅적인 추방을 축하해요, 아놀드. 아놀드의 면역 체계가 이렇게 많은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자, 어서요, 아놀드. 코카콜라 맛있다. 3톤짜리 코끼리도 베이비 코브라의 공격 한 번에 즉사합니다. 뱀의 위장에는 공기가 거의 없지만 물에 들어가면 최대 10시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죠. 위액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뱀을 소화합니다. 닭고기처럼요. 소화되지 못한 건 항문을 통해 지나가죠. 봐요. 독이에요. 피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뭐 별일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요. 하지만 궤양이나 상처에 독이 닿는 순간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마비와 경련 후 15분 뒤면 죽는 거예요.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개구리 들여준 사람 누구죠? 필로바테스 테리빌리스의 독 1g은 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개구리가 있던 자리에 작은 생물이 지나가기만 해도 즉사할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에도 독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죽게 되는 거죠. 개구리는 뱃속에 들어가 30초 이내에 정신을 잃고 아놀드는 10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으니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 전갈의 독이 필로바테스의 독에 더해진다면 독성이 1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소원은 바로 피라니아죠. 피라니아 종류에는 5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극소수만 다른 생물의 살을 먹습니다. 다른 종은 채식만 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죠. 아놀드, 어떤 피라니아를 만나게 될지 궁금하죠? 그렇죠, 맞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실망스럽겠지만 아놀드에게는 다행히도 피라니아에게 공격받고 죽임을 당한 인간의 사례는 지금까지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워보죠. 자, 아놀드, 들어가요. 보시다시피 피라니아는 관심도 없어요. 아니, 아놀드를 두려워하네요. 피라니아의 공격성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열이에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열기는 누구든 미치게 하겠죠. 가뭄이 생기면 강의 물은 말라버리고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인 굶주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굶주린 피라냐는 아프고 약한 동족도 잡아먹습니다. 그럼 아놀드는 어떻게 될까요? 피라냐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 보호 본능입니다. 엄마, 아빠 피라냐는 아기들이 방해받는 걸 싫어하겠죠. 이제 몸에 작은 상처만 내면 피라냐들을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놀드. 피라냐 턱의 구조는 먹잇감의 살을 덩어리째 찢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4-5mm에 달하는 날카로운 이빨은 힘줄은 물론 작은 뼈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아놀드,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제 없는 거예요. 몇 분 후면 아놀드는 깨끗한 뼈만 남겠죠. 피라냐 중 가장 큰 녀석들은 1kg가량 나갑니다. 하지만 아놀드의 모든 뼈를 먹어버리려면 턱관절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피라냐의 이빨 크기를 6배로 키워볼까요? 이런 이빨이라면
뼈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부숴버릴 거예요. 피라냐들은 강의 청소부와 같아요, 아놀드. 아마존 강의 바닥에 아무것도 썩는 것이 없도록 말끔히 해치워주죠. 아, 머리카락은 빼고요. 물고기들도 아놀드의 헤어스타일을 정말 싫어하네요.